필러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진성 콜라겐 볼륨이 만들어져서 진짜 어려지는 시술 2가지 오늘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얼굴 본 적 있으신가요? 강남역을 걸어 다니다 보면 자주 보이는 얼굴이라 해서 강남 미인도녀로 잘 알려진 그림이죠. 사실 1세대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얼굴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연예인분들도 데뷔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땐 성형수술이 신의 한 수가 될 정도로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 걸 절감하는데요. 이만큼 이 수술이 내 얼굴의 결함이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부위라면 20대에 한 번 정도 결심해서 해보는 게 그나마 제일 자연스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점 이후부터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1차 수술을 한 이후에도 수술을 또 한다든지 필러 시술로 단점을 쉽게 커버하는 방식으로 얼굴 관리를 하게 되면 점차 인공적인 얼굴로 변모하게 됩니다. 성형수술과 뿌띠 시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 점차 자연스러운 이목구비는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공적인 얼굴이 되어 있죠. 그럼 이미 이런 얼굴이 되어서 그런 강남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거나 이런 이미지로 가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시술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마와 팔자 부위에 필러를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필러 시술은 저용량으로 접근하면 정말 자연스럽고 드라마틱한 시술임에 틀림없고 저도 필러 시술을 사실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술하는 원장님마다 심미적인 스타일이 다르세요. 그래서 더 많은 용량으로 시술을 추구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합니다. 저의 경우는 보통 이마의 경우는 3cc를 넘지 않아요. 3cc 가량으로 이 부분만 얇게 펼쳐서 눈썹 위에 꺼진 부위만 채워서 여기 가장 튀어나온 이마뼈 있죠? 여기와 눈썹 사이에 꺼진 부분의 음영만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또 어떤 원장님은 동그랗고 팽팽하게 필러를 채워서 볼륨감을 업시키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 필러는 반복적으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필러를 맞은 지 1년이 지나면 필러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서 필러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누르면 푹푹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점이 이 필러 시술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과에 와서 원장님 여기 움푹 패인데 좀만 더 넣어주세요 하면서 이미 녹기 시작한 부위에 이제 패인데만 필러를 추가적으로 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른 데도 또 녹잖아요. 그래서 녹고 있는 필러와 새로운 필러가 유지기간이 즉 다르죠. 걔네 둘이 또 합쳐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좀 이따 또 다른 데가 또 꺼지면 또 거기를 채워넣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울퉁불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용량을 또 막 5cc 뭐 이렇게 더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전보다 한 겹 더 높아지는 일명 황비용 이마처럼 동그랗고 볼륨감이 더 증대된 이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분은 타병원에서 1년 전에 이마 필러를 6에서 7cc 정도 맞으셨대요. 이게 제품은 뭘 맞았는지 솔직하게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시고 필러가 녹을 때쯤 이마가 움푹움푹 들어가고 필러가 이동하는 문제로 본원에서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으셨는데요. 녹인 이후에 저는 이제 필러 재시술보다는 좀 더 장기간 가면서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시술을 해보자 해서 엘란세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를 이제 관자놀이부터 이마 전체적으로 해서 4cc 정도 맞았고요. 시술 후 6개월 차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당연히 용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배구공처럼 튀어나온 이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볼륨감은 좀 만들어진 상태로 보이는데요. 엘란세는 필러와 달리 유지기간은 2년 이상 지속되거나 3년 이상 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콜라겐을 다량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서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콜라겐으로 볼륨이 채워지는 원리여서 마치 시술받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녹을 때 필러랑 다르다는 점인데요. 필러는 녹을 때 움푹움푹 말랑말랑 들어가고 이동하는 점 때문에 곤욕인데요. 엘란세는 녹을 때 콜라겐을 다량 만들어 놓고 PCL이라는 성분만 쏙 녹기 때문에 움푹 들어가거나 이동하는 등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녹일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만약 엘란세 시술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거나 디자인을 잘 못해서 너무 과량 넣은 경우에는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엘란세 시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원장님께 시술 받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얼굴도 눈 밑 고랑 부위에 엘란세로 셀프 시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가물가물한데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고객분들에게 제가 엘란세 상담해 드릴 때 경과를 설명드리기 위한 사진입니다. 엘란세 장점은 멍도 잘 안 들고 붓기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1, 2, 3일이면 충분하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매우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이동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녹지 않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없어서 이마, 관자놀이 부분에 시술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반복적인 팔자 필러 시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과거에 팔자 부위 필러 시술을 정말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저는 양심적으로 팔자 부위만큼은 반복적으로 필러 시술을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팔자 필러는 시술 직후에는 매우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시술하는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시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몇 년 후에 결과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필러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보니 그 사이에 웃고 말하고 식사하고 옆으로 눌려 자고 이러면서 팔자고랑은 이상하게 다시 더 깊어지고 팔자 윗살이라고 하죠. 이 부분으로 필러가 윗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는 눌리면서 여기 있던 필러가 이쪽 부분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팔자 필러를 맞으면 100%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팔자고랑이 깊어서 그 스페이스 내에만 매우 소량의 필러만 뼈 위에 시술한 경우는 이동할 만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반에 필러의 양을 스페이스에 담을 수 있는 양보다 넘치게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여분의 필러는 이 방향으로 흘러넘쳐 이동하게 되고 팔자고랑이 시술 받기 전보다 오히려 더 깊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받은 필러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차마 이 필러를 녹이지도 못하고 그 부위에 반복적으로 또 필러를 추가로 채우게 되고 팔자 부위가 결국은 얼굴 중에서 가장 빵빵한 부위가 되어서 마치 원숭이와 같은 팔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동안 얘기할 때 애플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애플존이 통통해야 한다. 어린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통통하고요. 가장 리프팅 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통통해야 동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팔자 필러를 반복해서 맞으면 우리 시선이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 팔자 부위로 시선이 아래로 이동하게 되어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이고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 아름다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팔자 주름에 꽂혀서 이 부분만 주름만 없애면 예뻐지겠지 하면서 시술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팔자주름 자체는 없어졌어요. 근데 예뻐 보이지는 않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선 팔자주름에는 욕심을 좀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름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서 시술 상담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팔자에 이동하지 않는 제품을 넣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는 필러처럼 1회 시술로도 비교적 좀 큰 변화를 보고 싶은데 그럼 뭘 맞아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엘란세라는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를 추천드리고 원장님 저는 여러 번 시술해도 좋으니까
얼굴 전체적인 볼륨 개선도 같이 해보면서 좀 얼굴 전체 이미지를 좀 더 어리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얼굴 전체를 풀 커버를 할 수 있는 콜라겐 주사인 레디어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앞볼 부위 애플존 시술도 이제 팔자 시술로 오셨는데 제가 이쪽 부분도 시술을 같이 해보자라고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애플존에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를 놓게 되면 이렇게 이쪽 부분이 들리면서 팔자 부위가 리프팅 되게 돼서 처지지 않게 도와주고요. 이 고랑 자체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훨씬 어려 보이고 얼굴이 가벼워 보이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매번 듣지만 확실히 필러보다는 네. 레디어스나 엘란세처럼 콜라겐 형성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은 팔자도 없으시고 꺼진 부분 없으신데 원장님은 어떤 시술을 하신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못 보셨나요? 그 눈밑 고랑이나 제가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소량의 엘란세를 사용을 해 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밑 고랑이나 팔자 이런 부분에 레디어스를 소량씩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 시술 컨셉은 뭐냐면 이미 고랑이 깊어지고 나서 오셔서 시술을 받는 것보다는 약간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런 생길 조짐이 보일 때 그때 소량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팔자 부분이나 눈밑 고랑이나 여기 관자놀이라든지 이마 여기 위에 부분이라든지 침구볼 있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래도 매일 화장품 바르면서 한 번씩 쳐다봐 주세요. 그래서 좀 주름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생길 기미가 보인다, 그랬을 때 빨리 접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저처럼 그래도 비교적 주름이 많지 않은 상태를 장기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사실 저희 엄마가 교정하고 나서 볼꺼짐이 확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처럼 많이 채워야 되는 사람들, 꺼짐이 심한 사람들은 엘란세나 레디어스만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그래도 비교적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레디어스보다는 엘란세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강자라고 생각해요. 볼륨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엘란세가 좀 더 좋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엘란세는 녹일 수는 없어요. 물론 레디어스는 뭐 녹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에다 타서 희석해서 깔아서 결국 물은 빠지고 이제 칼슘의 분자, 파우더처럼 깔리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 거기서 미세하게 볼륨들을 만들어서 매우 균일하게 만들어내는 원리다 보니까 성격 좀 급하신 분들은 좀 양이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심하게 패였다 이런 경우에는 또 레디어스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 번 계속 반복 시술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한 번에 끝나는 엘란세 시술을 통해서 이쪽 부분의 볼륨을 그래도 많이 채워볼 수가 있고요. 거의 필러에 준하는 정도로 볼륨이 잘 차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레디어스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엘란세라는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에 대해서 또 오늘 설명드리는 계기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엘란세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에다가 많이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 보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좀 최대한 피드백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좀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였는데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 동안 멘토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